이번 이야기 우리나라 지역 시골 공포 실화 특집 시골 경험담. 나 어린 시절을 깡촌에서 자랐다. 저는 일기에 나오던 딱 그런 시골이었다. 동네 주민분 중에 한 분이 부업으로 구멍가게를 하시고 그마저도 바쁜 모내기철이나 추수철이 되면 문을 닫아버려서 과자라도 하나 사 먹으려면 자전거로 20분은 달려야 되는 읍내까지 나가야 되는 그런 깡촌이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던가 내가 10살 정도 되던 해 겨울이었다. 맞벌이를 하시던 부모님은 항상 저녁 늦게나 집에 오셨고 그날따라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도 아침 일찍 외출을 하셨다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까지 귀가하지 않으셨었다. 자연스레 집엔 나와 6살 차이 나는 동생 둘만 있게 됐는데 그때 당시 살던 집이 여느 시골집들처럼 마당이 굉장히 큰 2층 주택이었다. 실내에서 계단으로 연결된 2층 집이 아니라 외부에서 옥상 가는 계단을 통해 올라가야 하는 그런 구조였다. 원래 2층 월세를 줬었는데 마침 원래 살던 사람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면서 비어있는 상태였다. 집안에도 뭐 때문인지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쓰지 않는 작은 방이 하나 있었고 할아버지께서 각종 공구들이나 농기구들을 보관하시는 지하실까지 있었다. 예전에 호기심에 한번 들어갔다가 내 손가락만큼 두꺼운 지네를 본 뒤로 괜시리 지하실 출입구만 가면 지레 겁을 먹곤 했다. 게다가 화장실도 한번 가려면 밖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 보통 평소라고 부르는 푸세식 화장실을 가야 했는데 마당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었고 바로 앞에 감나무가 한 그루 서 있어서 어린 마음에 낮에도 가기가 꺼려지곤 했다. 더군다나 그 시절에 변변찮은 가로등도 하나도 없어서 저녁 시간이면 온 동네가 어두컴컴했고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겨우 4살인 동생과 같이 텅 빈 집을 보려니 무서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얼마 전에 안방에서 불을 끄고 아버지와 같이 봤다 토요미스테리 극장의 생각이 나기 시작했고 한번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떠올리니 그 뒤로 별의별 생각이 다 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할아버지나 할머니 혹은 부모님이 퇴근하실 때까지 밖에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춥다고 안 나갈 거라고 우기는 4살 배기 동생을 두고 나오기가 그래서 과자 사준다고 꼬드겨 내 자전거 뒷자리에 태우는데 성공을 했다. 그리고 20여 분을 달려서 읍내로 나가서 동생 먹을 과자를 사주고 그래도 시간이 많이 남길래 오락실에 들어가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평소 부모님께서 오락실 같은 데는 절대 못 가게 하셨기 때문에 꽤나 오랜만에 오락실에 가게 된 터였고 놀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앉아있게 되었다. 돈이 다 떨어질 때쯤에 문득 시계를 보니 저녁 9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나와 동생은 서너 시간을 정신없이 오락기를 붙잡고 있었던 거였다. 옆에서 아직까지 오락에 빠져있던 동생을 보채서 자전거에 태우고 집을 향해 페달을 밟기 시작했는데 10여 분을 달렸을까 멀리서 불이 켜진 우리 동네 전경이 보이기 시작했고 집에 가면 심하게 혼이 나겠다 싶었던 나는 급하게 페달을 밟았다. 조바심에 차길을 따라서 자전거를 밟던 나는 중간에 평소 잘 다니지 않던 농길로 자전거를 몰았다. 길이 좁고 비보호장이라 덜컹거리긴 해도 이리로 달리면 몇 분은 단축할 수 있었다. 급한 마음에 정신없이 페달을 밟던 내 시야에 맞은편에서도 자전거 한 대가 오고 있었다. 어두컴컴했던 탓인지 내 전방 몇 미터 앞으로 자전거가 다가올 때까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구별하지 못했었다. 멀리서 자전거가 오고 있다는 걸 알아챘던 것도 그쪽에서 우리를 먼저 발견했는지 따르릉 따르릉 하고 자전거 배를 울렸고 그 소리를 듣고 알아차린 거였다. 이 길은 어차피 우리 동네로밖에 이어져 있지 않았고 동네에 내 동갑내기 친구 하나를 제외하고 애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동네 어르신인가 싶어서 나와 동생은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길가 옆 논두렁 쪽에다가 바짝 붙여 세워서 맞은편 자전거가 지나가기 수월하도록 공간을 만들어줬다. 그리고 잠시 후에 자전거는 느릿느릿한 속도로 우리 옆을 지나갔는데 자전거는 분명히 어르신들이 뒷자리에 짐 같은 걸 실을 때 사용하시는 그런 큰 자전거,
내가 타도 페달에 겨우 발이 닿을 정도로 큰 그런 자전거였는데 막상 자전거 운전을 하는 건 체구가 작은 아주머니였다. 워낙에 어두웠던지라 얼굴도 확인을 하지 못해서 누군지 몰라봤지만 일단은 동네 어른이다 싶어서 우리는 얼른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하지만 자전거는 대꾸도 없이 지나갔고 이윽고 어둠 속에 묻혀서 아예 형체도 보이지 않았다. 비포장길이었고 자전거가 워낙 컸기 때문에 어렴풋이 들리는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것도 이내 사라져갔다. 나는 동생에게 빨리 자전거 타라고 입을 연 순간 굉장히 쓴맛이 혀에 느껴졌다. 샴푸로 머리를 감다 샴푸가 입에 들어갔을 때 느껴지던 그런 쓴맛 같았다. 뭐지 싶어서 오만상을 찌푸린 나와 동생은 옆 논두렁에 침을 퇴퇴 뱉고 다시 자전거에 올라탔다. 그리고 페달을 부지런히 밟아서 집에 도착을 했고 마당을 들어서니 할아버지께서 옥상 올라가는 계단에 서서 담배를 태우고 계셨다. 다행히 늦게까지 돌아다닌 거에 대해선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빨리 가서 씻고 밥 먹자고 하셨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도 집에 돌아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고 아직까지 식사 전이셨던지라 나와 동생,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넷이서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아까 논길에서 마주쳤던 자전거 탄 그 아주머니가 생각이 나서 그 얘기를 꺼냈다. 처음에 별다른 반응이 없이 내 얘기를 들어주시던 할아버지께서 내가 하는 이야기에 점차 안색이 험악해지시더니 내가 그 쓴맛이 느껴졌던 것과 아직까지도 입안이 쓰다는 얘기를 한 순간 할머니께서 밥상 당장 치우고 가서 몽둥이 가지고 오라고 무섭게 소리치셨다. 평소에 손자만 둘이라고 오냐오냐 키우시면서 우리에게 언성 한번 안 높이시던 할아버지께서 효자손으로 나와 동생을 사정없이 때리셨다. 영문도 모르고 한참을 울면서 맞고 있다가 마침 부모님께서 퇴근을 하고 집에 오셔서는 그 광경을 보시고 급하게 할아버지를 말리셨다. 아버지가 몸으로 막아서서야 매질을 멈추신 할아버지께서 나와 동생을 무섭게 노려보시면서 마루에 나가서 손 들고 꿇어 앉아 있으라고 소리치시고는 부모님을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잠시 후에 부모님께서 나오셨고 아버지께서 나와 동생을 힐끗 보시며 아이고 임마들아 읍내에서 뭐한다고 해가 떨어진 줄도 모르고 그래 있었노? 하시면서 꿀밤을 한 대씩 때리시고는 우리들아 빨리 들어가서 자라고 하셨다. 그리고 그날따라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던지라 피곤했던 나와 동생은 금세 잠에 빠졌다. 그리고 얼마를 잤을까 할머니께서 조용히 우리 방으로 건너오셔서는 나와 동생을 흔들어 깨우셨다. 눈을 비비고 일어나니 새벽 2시가 좀 넘은 시간이었다. 나와 동생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신 할머니는 우리를 앞세우고 대문 밖까지 나가서 우리가 대문을 등지고 서게 하시고는 팬티 빼고 옷을 다 벗으라고 하셨다. 그 추운 한겨울 새벽에 동생이 춥다고 징징거리자 할머니께서도 화를 버럭 내시면서 빨리 시키는 대로 하라고 보채셨다. 할머니께서 바가지 한가득 가지고 나오신 소금을 한 줌씩 우리 몸 구석구석에다가 뿌리기 시작하셨다. 바가지가 텅텅 빌 때까지 소금을 뿌리시던 할머니께서는 우리 보고 바닥에 흩뿌려진 왕소금들을 맨발로 밟으라고 발바닥을 소금에다 바빠 문지르라고 하셨다. 그리고 별탈 없이 약 15년이 흘렀다. 우리 집은 그 일이 있고 얼마 후에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우리가 살던 동네는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동네 전체가 헐려서 빈 공터가 되어버렸고 현재는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중이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도 2년 전쯤에 세상을 떠나셨다. 어머니와 둘이서 예전 나와 동생 어렸을 적 찍었던 사진들을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문득 그때 생각이 났다. 몇 년 전에 나랑 동생이랑 개 맞듯이 맞은 거 그거 왜 그런 거냐고 어머니께 여쭤보니 어머니께서 너만 알고 있으라고 너가 동생은 안 그래도 애가 열인데 혹시나 충격받을 수도 있다고 절대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더니 말씀을 해주셨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막 결혼을 하셨을 당시 동네에 과수원을 하던 집이 있었는데 그 집 아주머니가 읍내에서 농약이나 모종 등을 팔던 상점을 운영하던
호레비 아저씨와 바람이 났었다고 한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어 눈이 돌아가 버린 과수원 아저씨는 그날 아주머니를 미친 듯이 때렸고, 안 그래도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그런 소동이 일어나자 금방 낌새를 눈치챈 동네 주민들이 부랴부랴 아저씨를 뜯어 말렸다. 그리고 과수원 아주머니는 그 틈을 타서 맨발로 뛰쳐나가서 며칠간 소식이 끊겼는데, 일주일쯤 지나서 동네에서 꽤나 떨어진 농기구 창고에서 시체로 발견이 됐다고 한다.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창고였는데 아무도 그 아주머니가 거기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하셨다. 제초제를 마시고 자살했다고 하는데 경찰 말로는 도망쳐 나온 그날 밤 사망한 것 같다고 했다. 가수원 아저씨는 장례식장에도 안 나타나고 남사스럽다고 집에만 있다가 어느 날 지도새도 모르게 어디론가 떠나버렸고, 동네 어르신들도 아무래도 그런 일이 있었던 데다가 자살한 사람이 장례식장에 가는 게 아니라는 미신 때문인지 거진 아주머니 쪽 혈육들만 자리를 지켰다고 한다. 몇 년이 지나고 과수원은 관리가 되질 않아서 나무들은 다 죽어버렸고, 가수원 집 식구가 살던 집에 발길이 뚝 끊겨서인지 마당도 잡초들로 무성했고 모르는 사람이 보며 흉가로 볼 만큼 망가졌다고 한다. 그 즈음에 동네 할아버지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아오는데, 읍내에서 장날에 한 잔 걸치시고 자전거며 걸어서며 집으로 돌아오시는 길에 내가 그 아주머니를 마주쳤던 그 논길에서 가수원 집 아주머니와 비슷한 행색의 여자를 봤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처음에 술 취한 노인네가 술김에 헛것을 봤네, 노망이 들었네 하고 헛소리를 치고 했지만 한둘씩 비슷한 경험을 한 어르신들이 늘어났고, 해가 진 밤에는 그 논길로 혼자서 다니는 게 금기시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할아버지께서도 직접 그 광경을 목격하지 않으셨지만 친한 동네 친구분이 그걸 겪고 깜짝 놀래서 며칠 집에서 끙끙 앓으셨었고, 그 길로 절대 밤에 혼자 다니지 말라고, 될 수 있으며 낮에도 가지 말라고 아버지와 어머니께 신신당부를 하셨다고 한다. 그렇게 몇 년을 별일 없이 평화롭게 지내다가 나와 동생이 그 여자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자 할아버지나 할머니께서는 깜짝 놀라셨던 모양이다. 원래 해가 지기 전에 일찍 집에 들어와 있던 나나 동생이 그 늦은 시간에 그 논길을 지나쳐 올 줄이라고는 생각도 못 하셨던지라 그런 반응을 보이셨던 거다. 그래서 할머니께서는 나랑 동생이 자는 동안에 동네 뒷산에 위치한 절에 할아버지와 같이 다녀오셨고, 거기서 스님이 시키는 대로 소금을 우리에게 뿌렸던 거였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나에게 네 그때 입 벌렸을 때 뭐가 숨만나는 네 입에 들어왔다 했지? 너도 안 겪어봐서 잘 모르겠다만 너 할아버지가 그러더라. 할아버지 친구분이 그 일 겪고 나서 며칠 끙끙 앓으셨을 때 병원에 가셨는데, 그 친구분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한참 걸치시고 날도 죽고 애가 빨리 집에 가려고 그 논길로 걸어오시다가 그 여자를 딱 마주쳤는데 놀래가 입으로 숨을 헛 들이켰는데 입에서 쓴내가 진동을 하더란다. 그에 꼭 농사 지을 때 부린 노양 있지? 그이 같은 맞바람 불어가 입에 들어갔을 때 나를 그 쓴만이었다 하나.